서울에서 태어나서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지방광역시에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30대 중반으로 외모는 평범한 편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남친은 전남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남친은 제 이상형으로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인데 입사 후 남친을 처음 보고 딱 제 스타일이다 싶어 제가 먼저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편한 직장 동료로 2년 넘게 썸을 타며 지내다가 1년 반 정도 사귀고 난 후 현재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이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친은 지난달에 수원의 저희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 어제 토요일 제가 남친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기서 남친의 집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친은 3형제 중 막내이고 큰형은 40대 중반에 결혼 12년 차로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공무원입니다. 작은 형은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40대 초반이고 결혼 7년 차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큰형의 가족은 연애할 때 2번 정도 만남을 가졌었고 큰 형수님, 그러니까 제 큰형님 될 분께서 남친의 어머니께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저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큰형수님은 친정이 경남 쪽이신데 큰형께서 지방으로 파견 나갔을 때 연애를 하게 되어 결혼하고 평생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전남으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작은형 내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이번 추석 때도 안 내려온다고 하셔서 차후에 남친과 수원 저희 집에 인사 갈 때 작은형 내외도 만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친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시고 현재는 초등학교 보안 지킴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용돈벌이를 겸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상가 2개가 있는데 2곳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도 들었고요. 현재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종식되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월세를 반만 받으신다고 들었기에 코시극이 끝나고 나면 수익은 더 늘어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친의 말로는 그 상가가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장사도 잘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후 평생 전업으로 지내셨고 동네 부녀 회장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의 제사를 한 번에 지낸다고 했고 이외에 차례를 추석과 설날에 지낸다고 했습니다. 작은 형수님이 제사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참석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라는 말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큰 형수님은 전업이라서 전 부치는 걸 하신다던데 시어머니께서 재료 손질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두면 시댁에 가서 부치고 뒤집는 것만 하고 반찬을 싸우는 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론이 많이 길어진 것 같지만 남친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과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첫 인사 자리라 그런지 많이 긴장을 하고 갔었습니다. 남친 집에는 7시쯤 도착을 했고 저희보다 큰형님 가족이 5분 정도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고 조카들과 형수님은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큰형님은 아버지와 안방에서 장기를 두고 계셨고요.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처음 가는 남친의 집이라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인사를 하신 후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요리를 계속하셨고 큰 형수님은 다시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TV를 보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앉아있으려니 조금 눈치가 보여 주방으로 가 도와드릴 게 없나 싶어 서성했더니 어머님께서 그냥 앉아있으라며 저를 주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형수님 옆에 앉아 이렇게 앉아있어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본인이 시집와서 10년이 넘도록 시댁 주방에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주방은 어머님의 공간이고 워낙 손이 빠르고 잘하셔서 누군가가 끼어들면 싫어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냥 형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30분 정도가 지난 후 주방에 계신 어머님께서 아야, 이제 상 펴라. 애기 배 곰 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남자들이 상을 폈고 형수님도 그때서야 일어나서 거실에 음식을 나르며 상차림을 돕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던 게 식기들이 모두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의 상차림처럼 모든 식기가 일회용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며 조금 의아해하고 있었더니 형수님께서 대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 치우는 게 일이고 설거지 양이 많아서 일회용품을 쓰는 게 시댁의 불문율이라며 항상 일회용품을 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서 고생하실까봐 생각을 해낸 거라고. 사실 손님이 왔는데 일회용품을 내놓았다는 데서 조금 마음이 상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표정 관리를 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음식은 김치 하나부터 갈비까지 긴장하지 않고 먹었다면 밥 한 공기를 더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 어머님께서 큰형님께 아야, 너그 장모님 이번에 무릎 수술하신 건 잘 되셨다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너그 장모? 아니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시지? 그걸 왜 형수님이란 사람은 듣고만 있지?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처가에 언제 가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큰 형수님께서는 19일에 갔다가 22일에 온다고 답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대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저리도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무튼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난 후 상을 치우는데 이 집에서는 또 남자들이 치운다는 룰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친과 큰형이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분리수거 봉투에 쓰레기 그릇을 담아 모두 치우셨고 그 사이 저는 형수님과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 정리를 다 끝내고 과일을 먹었는데 그래도 그건 형수님께서 자르시더군요. 그렇게 과일을 간단히 먹고 인사를 드린 후 남친의 집에서 나왔는데 남친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님 말투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어머니께서 다 좋으신데 말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투다. 하고요. 제 말에 남친이 우리 엄마 말투가 왜? 하고 묻기에 아니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야야거리시고 사돈 집인데 느그라는 표현이 너무 저급해 보였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친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고 교양 없다고 하는 거냐? 하면서 버럭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친에게 아니 맞는 말이지 않아? 그럼 그 말투가 교양 있는 말투야. 하면서 화를 냈고 그 일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사투리를 쓴다고 교양 없다 생각하는 저의 그런 생각 자체가 정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야는 얘들아, 너희는 너희의 전라도 사투리일 뿐이지 그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내가 들었을 땐 저급한 언어인 건 어쩔 수 없다. 하고 말했더니 저와 이런 걸로 싸울 줄은 몰랐다 하고는 이유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집 앞에 저를 내려주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급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제 생각을 남친에게 말한 것 뿐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요? 본인 부모를 욕했다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화를 내는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요? 정말 많이 고민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적지도 않은 30대 중반 나이에 사투리와 무례함을 구분 못해요. 이게 진짜라면 남자 쪽에 헤어지자고 할 테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댓글. 손에 쥐어준 복도 본인이 모르면 이렇게 그냥 놓치는 거죠. 저급한 언어요. 사투리도 구분 못하는 모질이네요. 어머니 말에 쌍욕이 있길 했어요. 아니면 사돈댁을 깔보길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님이 차인 것 같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세 번째 댓글. 제가 보기엔 최고의 시댁인 것 같은데 복을 찾네요.
듣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상도 말투입니다. 나중에 후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깨진 그릇인 듯 하니 예의 바른 집안 골라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댓글. 이런 시어머니가 진국인데 다른 사람 일 안 시키고 치우는 사람 힘들까봐 일회용 식기 쓰는 시어머니면 그냥 실용주의입니다. 남친이 아무래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포장이 아니라 내용을 보는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것 같네요. 그러니 님도 교양 넘치는 다른 집 남자 잘 만나세요. 다섯 번째 댓글. 야, 너그 엄마도 아니고 너그 장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사투리를 저급 언어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서울 토박이에 쭉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데 님같이 저급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님이 제일 저급한 것 같아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